이건가? 맞아? 아니 누군지 몰랐잖아요. 괴롭히지 마라. 울리지 마라. 괴물 이모 누구야? 어디야. 준이 어디 가시고 계시죠? 나 등원하러 가고 있어. 등원. 몇 시죠? 7시 50분. 얌전히 앉아있는구나. 얌전히 했을 때 조용히 해야 돼. 떼떼야. 닮았어. 짜증나. 아 귀여운데 닮아가지고 짜증나. 전제가 잘못됐네. 닮았으니까 귀여운.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요 등원하고요 인천지방법원 가서 10시 넘으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수강생들 마지막 조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입찰하는지 보여드리고 선정한 물건 오후에 임장하고 이제 조사하는 거 같이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식사 같이 하고요 카페 가서 물건에 대한 좀 브리핑, 제 생각은 어떤지, 입찰해도 될지, 어느 정도를 써야 할지의 정도 의견을 드리는 편입니다. 갔던 물건을 5명 계시는데 한 조마다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입찰한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임장 가기 전에 조사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무조건 조사를 하죠. 손품 조사라고 해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을 한 다음에 가야지 이제 조사의 효과가 또 가서 조사하는 효과가 2배 이상 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장님들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격을 그런 걸 좀 걷어낼 수 있어요. 아, 저 사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게 사전조사가 안 돼 있으면 몰라요. 잎사귀도 낙찰 소식이 조금씩 들리던데. 아, 다 보고 있네. 아 그럼 봤으면은 저 봤어요 이렇게 나 항상 보고 있어.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오는 거죠? 성과 내는데 필요한 것만 알려주거든요. 입찰해서 낙찰 받는데 필요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가격 조사나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진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만 강조를 하니까 배우신 분들이 좀 더 가볍게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려봤자 실제로 낙찰 받는 건 어차피 안전한 물건인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 그 지식들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파트, 빌라 이걸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빌라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와 중간중간 잘 얘기를 해줘서 맨날 얘기하듯이 안 팔리는 빌라도 있지만 팔리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또 다르고 잘 팔리는 동네에 빌라를 잘 받아서 수리해서 팔면 돈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남으니까. 안나. 안나 줄게. 미안. 걸어봐. 아니야. 괜찮아요. 이모 안녕해. 안녕. 착한 사람이야. 가끔 급발진해서 그렇지 착한 사람이야. 인천까지 얼마나 걸리죠? 1시간 걸립니다. 도착하면 9시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9시 좀 넘어 도착할 건데 피곤하면 차에서 좀 자기도 하고. 오늘은 몇 분 오시는데요? 오늘 5분 옵니다. 저까지 6명, PD님까지 7명. 다들 사람 많으면 부동산 들어갈 때 좀 꺼려지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번이 14기인가요? 예, 15기랑 16기 같이 하죠. 평일 반, 주말 반. 어떠세요? 요즘 경매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아, 어떻게 달라졌나요 인생이? 저는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 보니까 다 다른 물건이고 계속 나오고, 와 이런 빌라도 있고, 와 이 빌라 되게 좋네, 이런 아파트도 나오고, 그 보는 것조차 재밌고, 그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거는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 느낌은 정말 좋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PD님도 어쨌든 제가 투자 안 했으면은 능력자도 몰랐을 거고, 리치스쿨에 속해 계신 또 여러 강사분들, 김 실장님, 실전 투자자분들을 또 알게 되니까 서로 공유되는 또 정보들이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 수강생들한테 또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임장 시간에 뭐 물건 자체를 소개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떤 걸 원하시고 왜 입찰을 못하는지 얘기를 개인별로 듣거든요. 채워드릴 수 있는 건 채워드려야 되니까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침 공기 좋다. 임장하기 딱 좋은 날씨네. 맞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촬영을 해주겠다고 너무 기뻤지만 얘가 갑자기 왜 이럴까? 열심히 해야지. 손흥민만큼 벗어야지. 늦지 마라 진짜. 이거 썸네일이. 야, 가보자고. 근데 오늘 이거를 다 한 편에 담을 수 있나? 한 2편 정도? 좋아. 그렇다면 소리 질러. 예!
소리 질러. 같이 해놓고 지 거는 잘라내고 내 것만 또 당했어. 우와 6분에 2,000원. 와 재벌도 2,000원이 조금 아깝긴 하나요? 아니면 전제가 뭐 재벌 6분에 2,000원의 주차료를 받는다. 이거 못 참지.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벌금 딱지 받은 느낌인 거야. 어떻게 투자만 하시다가 네.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한 2년 정도 했을 때 경매로 성과가 있었고, 제 기억에는 한 6채? 뭐 7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것들. 그 물건들은 지금도 갖고 있어서 차익으로 보면 1억이 그 6채들은 훌쩍 넘었죠. 그 당시에 싸게 받은 걸로만 치면 1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조금 오른 느낌? 또 거기에 더 시간을 더 쪼개서 남들한테 알려보면 어떨까? 왜냐면 친구들이 와서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하는 거를 그때 막 좀 알렸거든요, 친구들한테. 남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조그맣게 이제 강의를 연 거죠. 강의도 아니야. 스터디처럼 한 3만 원 정도 받고 그러던 게 지금 많이 커졌죠.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좀 알려지게 되고 책도 쓰고 이렇게까지 오게 됐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매에 돈 주고 배우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근데 경매를 돈 주고 배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100번 이해합니다. 저희 학원이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학원에 갔다 오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요. 말씀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다른 학원에 가서 성과를 못 만드신 분들, 돈 내고 갔는데 성과가 안 나오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완전히 성과 집중형으로 가요. 교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투자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저희 리치스쿨에 성과가 그만큼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목표를 합니다. 딱 첫 시간에 말씀드려요. 강의료의 10배 이상을 돌려드리겠다. 성과를 내게 만들어 드리겠다. 평생 피드백을 드리면서 최소한 이제 입찰하는데 실수나 뭐 하자 부분을 놓쳐가지고 뭐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게, 교육을 받아도 입찰하지 못하는 건 뭔가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 내면적인 거든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든 그거를 어느 정도 깨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받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입찰하고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더 믿고 입찰하시고 성과를 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서로 윈윈이지 않나. 결국 수강생들이 돈을 버셔야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교육도 더 좋아지는 거고 더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성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투자는 계속 하고 계세요? 투자 계속 하죠. 이게 너무 일상생활 같아서 말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최근에 받은 것도 명도하고 있고 12월 1일 날 나간다고 하셔서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건 다 보낸 상태고요. 그분은 배당을 다 받으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월세입자였거든요. 다 플랜이 딱딱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12월 1일 날 나가면 그때 맞춰서 방문을 해가지고 내부 보고 인테리어 해서 매매로 내놓고 8,500만 원에 받은 거. 그거 대출이자 자체도 뭐 크지 않고 해서 1억 한 2천 정도에 매도를 해볼 건데요. 거기서 이제 내고를 생각은 하고 있어서 1억 1천 얼마에 팔리겠죠? 3개월 내에 좀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리비 빼면 한 2천 후반? 일을 하면서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네.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아직도 제 주변에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경매를 사기라고 생각하더라고. 아. 경매 교육 자체를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았어. 잘했어. 그런 분들을 바꿀 에너지로 하려는 사람을 성과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고, 굳이 그런 분들까지 품을 필요는 없다. 하려는 사람만 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일상이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등원 하원도 다 시키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알잖아요. 저녁에 못 나가죠. 애가 8시면 재워야 되니까, 재우고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 3개를 빼고 나면 사실 시간이 아예 없기는 해요. 이 안에서 재미를 느끼면 일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애기들 보는 것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거를 너무 일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사업을 하려고,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직장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5시면 집에 와 있거든요. 하원까지 하려면 4시 반이면 이제 일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이 일단 직장인이면 뭐 5시, 6시 퇴근하면 집에 오면 뭐 7시, 8시 되잖아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빠로서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서도 회사만 다녔으면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지금 사는 집도 절대 살기 불가능했을 거고. 확실히 직장인이었다가 투자를 하고 네. 투자를 하다가 사업을 하셔서 수강생 분
분들의 니즈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알죠. 회사 다니면 병행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깰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채찍질을 해드리고 싶죠. 좀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계속 좀 허비하시니까 회사 다닐 때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회사 일은 그저 보통 정도로 했었고 짜투리 시간을 엄청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점심시간 30분이라든지 퇴근하고 나서의 저녁 시간을 술 먹고 이런 거보다는 좀 임장을 다니거나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걸 1, 2년만 해도 성과들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낙찰만 되면. 한번 해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더 좋은 물건을 찾고 싶어서. 사실 진급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월급이 올랐냐 생각을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만큼 일이 더 많아져.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소중한 시간은 사라졌거든요. 결국 시간과 돈의 밸런스인 것 같은데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도 생기면서 돈이 더 많이 벌려야 사실 진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두 채만 받아도 연봉 한 3천 정도는 되는 건데 경매를 하게 되면 내가 플러스 연봉이 더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살 길을 파는 거기도 해요. 나중에는 회사가 없어도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무조건 이걸 파서 사업 수완이 있는 게 아니면 경매만 한 게 있을까. 근데 다 경매로 시작했더라. 그렇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고 다 분야가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냥 아파트 지역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 분양권 청약 건물주님처럼 다가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경매로 시작했다고 다 경매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거든요. 그 시작점으로 진짜 소액 경매만 한 게 있을까. 투자치고는 정말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자식들한테 아들이랑 딸한테도 무조건 경매는 이걸 메인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이드 잡으로라도 시작을 해라고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법원에 가서 그러면은 뭐 해요? 진행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본인이 입찰하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설명드리고 오늘 입찰하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들 중에서 조금 바로 시세가 뜨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우리끼리 이제 모입찰도 하고요. 비슷하게 맞추신 분한테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고 진짜 약간의 흥미 유발인 거죠. 그게 중요해. 중학교 때 직업 체험 같은 걸 했었어요. 오. 그때 영상을 전 처음 배웠거든요. 이거 맞추는 사람 피자 사준다? 이래가지고 피자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도 요즘 2019년도에 뭐 교육을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그때 이후로 뭐 이렇게 잘 배워서 지금 경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생각해요. 지금 가서 보여드린 건 이제 그분들은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당장은 이분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바뀌어 있는 걸 보면은 되게 새롭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인생을 바꾸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법원에 가서 또 한번 촬영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우 많이 찍었네. 네. 벌 잡아먹는다 너. 아 좀 놔둬 좀 조용히 했는데 왜 그래. 이모가 이거 하나 준대. 미안해. 버스 안녕해. 이모 안녕한다. 이모 안녕. 깎아 줄까? 아이고 이뻐. 안녕. 안녕. 안녕.